저 멀리 보이는 흥남부두로 국군과 유엔군이 하나둘 집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짝 추격하는 중국군에 의해 육로는 막혀버린 상황. 흥남에서 배를 이용한 해상 철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배도 철수를 위한 작전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부대엔 장진호에서 철수한 각종 전투 장비와 군수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양만 35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탱크를 포함한 차량 18,000여 대, 병력 10만 5천 명까지 대군단의 이동이었습니다. 턱끝까지 쫓아온 중국군을 피해 많은 병력과 군수품을 빠르게 철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즉각 항공모함 7척과 전투함 13척을 흥남에 파견했습니다. 총 20척의 대규모 해상 화력 지원으로 공로와 해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이른바 공중방패와 철의 장막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늘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가 공중포격으로 엄호하고 바다에서는 2만여 발의 함포 사격으로 지상군을 방어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어선을 좁혀오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병력과 장비 모두를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철수하던 군대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 건데요. 그 수가 무려 20만여 명, 철수 병력의 2배가 넘는 인파였습니다. 하지만 군 작전에 민간인이 함께할 수는 없었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현장 지휘관인 알몬드 장군은 이 명령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군대조차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피난민 사이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군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던 상황.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 위험까지 노출될 순 없었습니다. 당시 미 10군단 민사고문이자 통역을 담당했던 현봉학 박사는 피난민과 함께 철수하자며 간청했고 해상작전의 전문가였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탱크나 장갑차 사이 틈새 공간에 피난민을 수송하는 방법을 구하려내며 두 사람은 지휘부를 설득했습니다. 간절한 설득 끝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배들이 흥남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송선과 군함, 작은 어선까지 한 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흥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군대뿐 아니라 민간 선박까지 모두가 나선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포니 대령의 전략대로 피난민들은 군용차 안에, 탱크 위에, 군수품 사이 여유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 올라탔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 일부 군수 물자까지 버렸지만 그럼에도 자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기적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이 배는 7,500톤의 물자를 운송하던 화물선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는 60석뿐이었습니다. 당시 선실에 남은 자리는 고작 13석뿐. 그러나 이 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선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흥남으로 향하기 전 화물칸을 비우고 출발한 레너드 라루 선장은 묘안을 냅니다. 넓고 큰 화물칸을 철제와 판자로 나눠 피난민을 최대한 많이 태우는 방법인 건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화물칸 가장 아래부터 사람을 태우고 공간이 가득 차면 그 위로 갑판을 만듭니다. 다시 피난민을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차곡차곡 여러 층으로 나뉘어 총 13개의 갑판이 만들어졌고 야외 갑판까지도 발 디딜 틈 없이 태웠습니다.
14시간의 긴 작업 끝에 60명이 탈 수 있던 이 배에는 몇 명이 탔을까요? 정원의 230배에 달하는 14,0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의 탑승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엔군은 마지막 작전에 돌입합니다. 항구의 기반 시설과 피난민을 태우느라 내려놓은 군수품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배가 무사히 항구를 출발하자 흥남항은 굉음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흥남철수는 병력 10만 5천여 명과 피난민 9만 8천여 명, 총 20만여 명의 생명을 구한 세계 해전 사상 유례 없는 위대한 작전이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3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5일 전장의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오히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